안녕하세요. 창업과 창직의 모든 것 창창TV의 허주일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배달의 민족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배달의 민족, 정말로 배달의 게르만 민족이 되는 걸까요? 배달의 민족 사례를 통해서 스타트업의 종착지는 어디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회사가 배달의 민족 우아한 형제들의 투자자 지분 87%를 인수하였고요. 김봉진 대표 등 경영진 지분 13%는 딜리버리 히어로가 본사 주식으로 교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아한 형제들은 딜리버리 히어로의 자회사가 되고요. 김봉진 대표는 딜리버리 히어로의 경영진 중에서 개인 중에 최대 주주가 되고 3인 최고위원회에 합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50대 50으로 우아한 형제들의 아시아 법인인 우아 DH 아시아 법인을 싱가포르에 설립하고 김봉진 대표가 회장을 맡아서 아시아 시장을 총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해서 뜨거운 논쟁이 일었습니다. 배달의 게르만 민족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는데요. 자영업자들의 돈으로 성장해서 회사를 팔아먹었다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데요. 이러한 비판은 스타트업의 인수, M&A를 바라보는 시각을 단편적으로 회사를 팔았다, 넘어갔다, 손 털고 나갔다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비난에 가까운 의견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 M&A를 통해서 김봉진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들은 한 푼도 엑시트하지 못했고요. 기존 투자자들만 주식 매각으로 수천 배의 차익을 남겼다고 합니다. 참고로 2011년에 우아한 형제들의 초기 투자 3억 원을 투자했던 본 엔젤스는 3천억이 넘는 금액을 회수해서 1000배가 넘는 투자 수익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 360억을 투자했던 네이버는 원금 대비 6.4배 차익을 얻어서 2212억 원을 회수했다고 하네요. 초기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수십 배, 수백 배의 차익을 거두었는데 투자한 지 5년도 안 되는 기간 만에 거둔 결실이라고 합니다.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배달의 민족은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M&A 사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유니콘 스타트업은 투자자가 엑시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엑시트 없는 유니콘 스타트업은 밑빠진 독입니다. 두 번째, 배달의 민족 대주주가 독일 기업이 되었다고 해서 독일 회사냐?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많은 주요 기업들 주주 구성은 전부 다 한국인이냐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배달의 민족이 한국에서만 몸집을 키우면 과연 성장성이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스타트업의 투자 생태계를 중심으로 우아한 형제들을 M&A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2010년에 출시되었는데요. 2012년 기업 가치가 80억이었는데 2014년 1,500억, 그리고 2018년에는 3조 원, 그리고 매각 시점인 2019년에는 40억 달러, 즉 4조 7,500억 원으로 평가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업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는지 아시죠? 투자자가 지분 투자를 할 때 기업의 가치를 얼마로 볼 것인가를 정하고 투자한 금액이 그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지분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아한 형제들처럼 상장되지 않은 기업은 투자자들이 투자할 때마다 기업 가치가 매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어떤 기업이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자기 자금만으로 성장한다면 기업 가치를 매기기가 힘들게 되는 거죠. 아무튼 우아한 형제들이 길지 않은 기간 동안 기업 가치가 수백 배, 수천 배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후속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앞 단계의 시점에 투자한 기업 가치보다 그 다음에 더 높게 평가하고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 단계도 더 높게,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다 보니까 최근 5년 만에 기업 가치가 30배나 커진 겁니다.
5년 전에 우아한 형제들 지분 1억 원어치를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은 30억이 되어 있다는 거죠. 국내외의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후속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기업 가치는 결코 증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투자자들은 엄청나게 높아지는 기업 가치에도 불구하고 왜 투자를 하는 걸까요? 그건 투자자가 투자한 가치보다 향후에는 더 높은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비상장 회사가 투자를 통해서 기업 가치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투자자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기업 가치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선택할 수 있는 탈출구, 엑시트 방법은 M&A 아니면 IPO, 주식 상장입니다. 우아한 형제들의 김봉진 대표는 M&A를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기존의 투자자 지분을 인수하도록 해서 짧게는 1, 2년, 길게는 7, 8년간 묶여있던 투자자들의 목돈을 수십 배, 수천 배로 불려서 회수시켜 준 겁니다. 스타트업, 벤처에 투자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스타트업 초기에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고 그 기업이 더 성장하도록 도와줘서 수년 후에 수십 배, 수백 배로 기업 가치가 커지고 M&A를 통해서 투자금을 회수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투자자 관점에서 최선의 정답, 코스입니다. 이번 우아한 형제들 M&A를 통해서 김봉진 대표는 그동안 투자해줬던 모든 투자자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안겨주었고요. 배달의 민족이 성장하도록 자금 지원을 아끼지 않은 투자자들에게 보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서 투자자들은 앞으로도 배달의 민족처럼 유망한 스타트업에게 계속 투자할 동력을 얻게 된 것이죠. 다음은 우아한 형제들 지분 87%를 독일 회사가 가져갔기 때문에 이제 외국 회사다? 글쎄요. 배달의 민족 아니다. 배달의 게르만 민족이다? 글쎄요. 우리나라 주요 은행들 외국인 지분율 아십니까?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모두 65% 이상이 외국인 지분입니다. 이 은행들, 그런데 우리가 외국 은행이라고 하나요? 삼성전자 외국인 비중이 50% 넘어가고요. 스타트업 분야에서는 쿠팡, 마켓컬리 이런 회사들은 외국인 지분율이 장난이 아닙니다. 글로벌 시대 그 기업의 주주 구성이 의미가 얼마나 있을까요? 게다가 스타트업이 점점 커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국내 VC, 벤처 캐피탈들이 감당할 수 있는 투자 규모를 넘어서게 됩니다. 우아한 형제들, 쿠팡, 컬리 이런 회사들은 초기에는 국내 VC들로부터 몇억, 몇십억을 투자받았지만요. 기업 가치가 점점 커지면서 몇백억을 투자받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국내 VC 중에서는 몇백억, 몇천억을 투자할 수 있는 곳이 몇 안 됩니다. 결국 미국이나 중국계 투자사들이 대형 투자를 하면서 이런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었던 거죠. 투자를 통해 기업 가치가 성장하는 스타트업의 속성상 유니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걸 할 수 있는 곳은 대부분 외국 투자 회사라는 것.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외국인 지분이 많다고 해서 외국 회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적절치 않다는 거죠. 특히 스타트업 분야에서는 말이죠. 사업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배달의 민족 앱은 국내에서는 배달 앱 분야에서는 압도적인 1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에만 그치는 기업 속성상 글로벌 측면에서는 약간 듣보잡 신세입니다. 배달 사업은요, 국내 음식을 해외로 배달하지 않는 한 글로벌 확장이 힘듭니다. 그런데요, 기업은 더 성장하지 않으면 얼마 못 가서 성장 엔진이 꺼질 수 있거든요. 이번 M&A는 국내에 머물고 있는 배달의 민족 서비스를 동남아 중심의 해외로 확장하기 위한 선택인 걸로 보입니다. 쿠팡, 컬리 같은 경우도 해외 투자자의 막대한 투자를 받았지만 경영진을 유지하고 투자받은 돈으로 물류 기반을 확충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달의 민족은 국내 배달 사업만으로는 한계점이 왔기 때문에 국내에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 큰 시장인 동남아로 진출하기 위해 대규모의 M&A 투자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음식 배달 시장은 말이죠. 글로벌 마켓에서 유럽, 미국 다음으로 동남아 시장이 큽니다. 그 다음이 바로 한국이죠. 배달민족은 동남아 시장에 진출해서 이미 사업이 성장 중인 고잭, 우버이츠, 그랩 등과 경쟁하면서 시장을 키울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달의 민족을 서비스하고 있는 우아한 형제들의 김봉진 대표는 스타트업이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출구 전략을 펼쳐야 하는지 이번 M&A를 통해서 정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성장성을 증명해서 지속적으로 대형 투자를 유치해가면서 기업 가치를 극대화했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성장을 견인해준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차익을 주면서 회수할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지분 매각 차익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요. 성장한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노력을 보였다는 점에서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스타트업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창업과 창직의 모든 것, 창창TV의 허준이었습니다.